네,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들어왔고요. 매수가 19만 원 왔습니다. 21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최근에 방산주들은 그동안에 잘 갔습니다만은 요즘 기존 주도주, 뭐 방산, 원전, 조선 다 조금 좀 쉬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번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원하시는 가격이 지금 21만 원이거든요. 저는 21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수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좀 비가 와서 또 지수도 좀 쉬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보게 되면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더웠고 지금 날씨가 오히려 비가 와서 시원해졌던 거거든요. 전 주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라기보다는 중간중간 좀 쉼을 주면서 건전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방원은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방원이라는 건 이제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인데 보게 되면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미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워낙에 많이 올라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셨을 때는 21만 원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성장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전차 포함해서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그 이후에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이런 쪽으로 수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숫자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좀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21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21만 원 목표가 하면 비중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부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만 원 일단 충분히 간다. 또 쉼이 있어야 간다라고 잘 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일단은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홀딩해보자, 보유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피롭틱스. 피롭틱스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30%예요. 36,000원에 30%요. 예. 오,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하고 또 계속 내리고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계속 횡보하고 내리기 때문에 이게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야 되나 이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금 장기로는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피롭틱스 사자마자 일단 좀 물려버리신 상태인데 지금 올라올 수만 있다면 난 좀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아닌 것 같으면 자르고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 피롭틱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려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면은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옵틱스도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태고 피로옵틱스를 비롯해서 SKC 쪽이 이제 유리기판 쪽이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리기판이 지금 다른 이슈에 묻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슈가 워낙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까지 지금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 지지라인 33,000원인데요. 33,000원 이하로 가면 기다리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33,000원 아래로 주가가 가면 3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지지라인 33,000원 이하는 비중 축소 구간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8,000원에서 4만 원 부근까지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38,000원, 4만 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이슈, 그다음에 모멘텀, 뉴스 같은 재료 같은 게 한번 나와주면은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를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SKC를 잠시 보면은 네. SKC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로 급등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P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PI가 올라가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려서 PI가 이런 형태가 나와주면은 그때 필로옵틱스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1번 타켓은 유리기판은 PI이다. 그래서 이 종목 SKC하고 PI, 필로옵틱스 세 종목을 같이 관심 종목에 놓고 움직이면은 그때는 비중을 늘려서 매수가 부근에서 일부를 매도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일단 결론은 들어보니까 뭐 좀 길게 든든하게 쭉 들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은 적당히 이제 올라올 때 좀 팔고 나오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리기판주들 흐름 보면 약간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라서 아마 좀 단기 탄력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반등 이용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지지라인 33,000원이 이탈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PI 흐름도 같이 보자고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성강밴드. 성광밴드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45%. 32,000원에 45%요. 예. 오, 비중이 조금 적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한 30% 했다가 떨어져서 또 한 15% 사고다가 45% 됐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결국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거겠죠? 예, 뭐 조선질에서 샀는데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잡아드릴게요. 예. 네. 자, 이 성광밴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죠. 저희가 뭐 지난해 올해 참 좋았던 산업이 조선주다 보니까 네. 이 조선 기자재도 다 등달아서 같이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좀 고개를 숙이면서 좀 기자재는 거의 뭐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법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반등이 또 세게 나와서 직전 고점 뚫고 갈 것 같으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등 나오다 뭐 말 것 같으면 좀 정리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모멘텀, 중장기 모멘텀은 다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비중이 또 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일단은 28,000원 가격대가 지지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손절가를 28,000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게 되면 성광밴드가 이제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던 건 하이스틸이라든지 동양철과 같은 철강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광밴드 역시 기대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압박도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지금 LNG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한미 통상협의 관련된 부분들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이 관련해 가지고 LNG 프로젝트 쪽으로 일단 단기 모멘텀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부분들 기존 노후 원전 교체 사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해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원전을 많이 짓고 빨리 짓겠다. 원전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광밴드가 원전 또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 합금 및 탄소강 소재 이음관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 관련돼서 또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8,000원 지지 가격대 여부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28,000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25,000원 가격대에서 재매수하셔서 또 수익을 좀 창출하는 방법을 구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지금 수주를 다 받아놓거든요. 지금 국내 조선사들 보면은 수주를 잔뜩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미 한 2, 3년, 3, 4년 후에 대충 얼마 정도 매출 나올지가 다 지금 노출이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지난해 대비 올해 또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사상 최고 실적이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또 수주도 계속 들어와서 이 호황이 한 4, 5년 더 가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 좀 갖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선 기자재들이 조금 당장 지금 실적 대비 보면 거의 한 20배 수준이고요. 한 3년 후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10배 다 넘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요거 좀 선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세게 붙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지금 성강밴드는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지금 수주 잔고 감안할 때 목표가 한 35,000원, 37,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3만 원 넘어가면 올라갈 자리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올라오면 이것도 좀 정리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단기, 중장기 모멘텀은 두 가지 좀 짚어주셨고요. 말씀하신 지지라인 28,000원 라인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광밴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PR이 들어왔습니다. 채팅창에서 전춘옥님이 댓글로 장동우 대표님 팬입니다. APR 얼마까지 보시냐고 목표가가 조금 궁금하다고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네, 자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장동호 대표님 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욕을 많이 하죠. 아니 진짜 칭찬을. 아 진짜. 이 종목 꼭 우리 장동호 대표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자, APR 그렇다고 아니 일부러 나빠 보이는데 좋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네네. 냉정하게. 네, APR 같은 경우가 이제 K뷰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K뷰티 그다음에 엔터, 피부 미용, 패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작년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예상 실적이 작년 영업이익의 2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흐름이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1차 20만 원, 2차 24, 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네.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이 방송에서 달바 글로벌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달바 글로벌이 첫 상장하고 여기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러네요. 100%가 넘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이 이제 드디어 조정이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를 매도하고 저는 보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는 1차 20만 원, 2차 24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중기로 한번 보는 관점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중요한 게 이제 APR이 많이 올랐지만 APR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상담도 몇 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은 회사가 계속 가는데 굉장히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그럴 때는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이 유보율이 9,600%입니다. 10,00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그만큼 자금이 빵빵하다는 거죠. 네.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현재가 기준으로 대비해서 적게는 30-40%, 많으면 50에서 100% 정도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길게 보면 충분히 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으시면 한 3분의 1 정도를 분할로 매도하시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물량 가지고 지금 버티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추세 가격대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추세 라인이. 그래서 현재 이 추세 라인의 지지 라인은 16만 원이고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시간이 올라가면은 하루 이제 일주일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이 추세를 깨는 주가가 흐름이 나오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중장기 목표가 1차 20만 원, 2차 24만 원, 현재 지지라인 16만 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우리 뭐 급등한 기업들 이렇게 전문가님들 상담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좋은데 요거 깨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좋긴 좋은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깨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더 싸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요거 깨지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좀 의미 있는 선을 깨질 정도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면 시세는 이제 당분간 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도 요거 빠지면 그냥 매도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APR은 참조적으로 작년도 순이익이 1,000억이고요. 올해 예상치가 보니까 2,000억이네요. 그래서 지금 뭐 순이익은 아주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후년도 예상 순이익이 3,500억 대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곱하기 한 20배 성장성이 있으니까 지금 2, 3년 후에 실적 대비 곱하기 20배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얼추 3,500억에 20배면은 7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자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이니까 좋긴 좋은데 오긴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지는 걸 확인하고 때릴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때 조금씩 미리 정리를 할지 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전망 짚어드렸고요. APR 얘기 나오니까 톰제리님이 달바도 봐주세요 하셨는데 또 어떻게 달바글로벌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세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상장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지금 단가 낮차가 16만 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손절하고 지금 남은 그 정도. 상장할 때 매수를 하셨고 단가를 낮춰서 지금 16만 원에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타기 하셨으면 뭐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 30% 정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 참 신규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 또 함정들이 좀 있어요. 네. 보면 어떤 종목들은 신규 상장하고 잘 가는 기업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신규 상장하고 가는 것 같더니만 지나 보면 반토막 나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상장하면서 보통 이제 좀 재가치 플러스 알파를 받고 출발하다 그쵸. 보니까 이게 좀 파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이렇게 좀 물려버린 경우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심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손대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최근에 좀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좀 힘내시라고 한마디 드리면서 일단은 좀 근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엑스코프리의 성장이 좀 지속될 전망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전신 발작 적응증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에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올라가고 하반기에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숫자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2만 5천 원 가격대, 14만 원대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가진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리실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2022년, 2023년은 적자를 좀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난해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을 보여주고 올해 또 6,992억 매출액에 영업이익도 1,50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유보율도 상당히 괜찮고 재무적으로는 좀 건전한 기업이에요. 근데 다만 주가가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인 건데 일단은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SK 바이오팜은 상장 이후로 제법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딱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한 14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모든 걸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14만 원은
개념이다 보니까 대충 뭐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면 틀자 뭐 이런 분위기도 네.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한 번쯤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푸처엠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2,600원 정도야. 12만 2,600원 정도요.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2달 정도요. 예, 예. 오, 어제 조금 매도를 하셔서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또 예, 빠져가지고. 3일 전에 매도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아유, 그러셨구나. 그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놓치고 전망이랑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예. 출장을 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 저는 요즘 뭐 종목 저희 상담 들어오면 2차 전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언제 사셨어요? 근데 2년 전에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근데 네. 다행히도 그때 사신 분은 아닙니다. 이게 7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30%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자, 요즘 어쨌든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어디까지 반등 나올까요? 네, 2차 전지가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흐름이 좋아지려면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야지 흐름 자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라든지 철강 자동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8월 1일 날 관세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데 거기서 더 연기를 할지 거기서 끝날지 그거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철강이나 자동차, 그다음 2차 전지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악재가 해소되고 만약에 관세가 생각보다 적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딱 이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이 한번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급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려면은 14만 원대 가격대가 14만 원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때부터 공매도 세력이 이제 반대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14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까지 돌파하면 그때는 이 종목은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대신에 지금 13만 원인데요. 12만 원대 이하로 가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아까 매수가가 12만 6천 원인데 네. 매수가 이하로 가면 비중을 조금 축소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12만 원 초반까지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만 원 초반은 또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리 복잡하냐면 주가가 현재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어려워요. 컨트롤하기가. 그리고 2달 전에 사셨다고 하는데 2달 전에 2차 전지를 샀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2달 전에 다른 종목 업종 아무거나 샀어도 지금 최소한 적게는 30-40% 기본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지금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 자체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 업종이나 섹터 자체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데 가서 놀아야지.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하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가 있기 한 일주일 전부터 만약에 움직임이 좋은 흐름이 나오면 좋은 흐름이 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중을 늘리자. 철강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뭐 2차 전지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신데 빨리 2차 전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25,000원이고요. 대박이님의 종목입니다. 자,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전망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원익 IPS 최근의 주가 흐름이 아주 지금 좋거든요. 네. 이 분위기
쭉 타고 가는지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지금 25,000에서 하시면 수익 중이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젠슨항 CEO가 그 H20 관련해가지고 칩 대중제재도 제한이 좀 풀린 모습들도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발 훈풍들이 많아요. 지금 소캠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D 낸드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삼성향에 대한 원익도 삼성향에 대한 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봐요. 물론 중간에 지수가 좀 밀리면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코스피 지수 5,000까지 간다. 그 네. 정책까지 한다라고 하면요. 결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충분히 원익 IPS는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만 원대에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3만 원에서는 일부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구사하시면 좋은 수익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원익 IPS도 2021년도에 거의 한 5, 6만 원 하던 회사가 최근에 2만 원까지 빠졌다가요. 최근에 좀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보니까 매출이 거의 한 1조 2천억 가까이 나왔다가 순이익도 보니까 그때 한 1,400억 본 것 같거든요. 그때 한 5만 원, 6만 원 했던 기업인데 지금 이게 그러다가 2023년도에 적자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꼴랑 200억 벌었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올해 지금 추정치가 올해 뭐 순이익 기준 한 600억, 내년 한 900억, 그 다음에 한 1,0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뜨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예전만큼 주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좀 할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한 4만 원, 그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버티신 김에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짚어주신 뭐 삼성전자 흐름도 그렇고 반도체가 일단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뭐 실적 관련해서도 짚어주신 내용 보면은 그래도 4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홀딩하고 계셔보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BH 들어왔고요. 매수가 17,600원입니다. 4% 보유 중이어서 비중이 적어서 손절은 안 하고 일단은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겠죠? 네, 자 비중이 적어서 일단 손절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 이대로 그냥 쭉 들고 갈까요? 아니면 물을 한번 탔까요? 작더라도 교체를 해버릴까요? 어디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지금 물을 탈 필요도 없고 그냥 관망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번외 종목이거든요. 지금 바닥이긴 바닥이지만 번외 종목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면은 약간 이슈하고 모멘텀이 같이 합성돼서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평균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오늘 50만 주, 뭐 어제 좀 거래량이 좋았는데 그때 70만 주였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거의 5만 주대입니다.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가에 탄력이 없죠. 네. 주가가 이제 가려면은 이 한 달 정도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 20만 주 잡으면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14,000, 5,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비중 4%를 비중 20%까지 늘려도 단기 수익이 한 20% 납니다. 그래서 매매는 요령 팁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관망을 하시다가 뭐 특별하게 이 종목이 빠질 만한 자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이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래로는 12,500원, 위로는 13,500원. 그래서 혹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12,500원에서 13,500원 분할로 매집을 하고 계시다가 한 비중을 10% 정도 늘린 상태에서 주가가 14,000원대를 돌파하면 비중을 20%까지 늘려서 1차 목표가 15,000원에서 15,5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18,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 큰 손실은 없고 예상 수익은 15에서 20% 정도 예상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BH는 우리 연성 PCB 관련된 기업입니다. 연성 PCB 자체가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연성 PCB를 필요로 하는 IT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어느 정도 지금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그쪽의 어떤 업황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요. 실제로 실적도 보면 2023년도에 이 회사가 한 1,400억 가까이 순이익을 냈는데 네. 작년에 400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3만 원대 있던 게 이제 만 원대까지 빠졌던 건데 지금 다행인 거는 올해도 실적은 작년 대비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계속 그 확장을 해와서 내년에 한 800억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러면 한 40~50%는 튈 수도 있어요. 좀 버틴 김에 버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량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시프트업이요. 시프트업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6,000원에 30%요. 56,000원에 30%요. 네.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뭐 추가 매수할 의향도 조금 있으세요? 네. 그러면 뭐 물을 조금 타야 될지? 네, 시기는 언제 정도 생각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프트업 이것도 지금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하면서 한 8, 9만 원 출발했다가 지금 44,000원이니까 딱 반토막. 네. 신규 상장주들 하여튼 좋은 기업도 있지만 이게 반토막 쉽게 나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시총이 2조 5천억이거든요. 조그마한 기업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뭐 반등 나올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56,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44,000원이면 약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뭐 힘드실 건데 일단은 조금 이 종목은 그냥 좀 그 하방 경직은 나왔어요. 바닥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42,0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하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고 다 좋지만 지금 결국 게임 산업은 이 게임 기업들은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미 숫자로 찍힌 거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이 돼서 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다시 한번 56,000원까지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라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시프트업이란 기업은 그냥 30% 비중 마음이 아프지만 좀 시간을 견디시고 인구의 시간을 좀 견디셨다가 56,000원 왔을 때 다시 좀 빠져나오시는 거고 차라리 그 물타기 하실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하실 자금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시간보단 오히려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그게 빠르게 수익 전환하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그 계좌에서는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 종목은 관망의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프트업이 뭐 게임 회사죠. 지난해 무려 뭐 한 해 1,400억이나 벌어들이면서요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게 상장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주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얼추 보니까 약간 그래도 뭐 앞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프리미엄 좀 줘서 대충 한 시총 3조 정도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2조 5천억대라서 상승 여력은 있지만 크게 먹을 여력은 없는 적당하게 반등 이용해서 이것도 좀 교체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전망 부분도 그렇고 우리 손태진 파트너가 짚어주신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추가 매수나 물타기보다는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관망하자 일단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탁드린 주제는요. 자, 증시가 불안할 때도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였습니다. 장동욱 파트너님 유니테스트 가져오셨고요. 전태진 파트너는 심택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유니테스트 대 심택, 뭐 둘 다 어쨌든 IT 쪽입니다. 네. 자, 요즘 뭐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자, 심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심택 최근에 이 소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지금 소캠 관련해가지고 최대 80만 장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결국 도래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HBM뿐만이 아니고 이 소캠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 소캠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이나 뭐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된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차세대 이 제품인 소캠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에서 이미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캠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쩌면 소캠에 있어서는 HBM이 겪었던 그 과거는 겪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장래 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소캠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심택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제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오늘도 단기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날은 HBM이 올라가고 뭐 소캠이 올라가고 CXL이 올라가고 온디바이스 AI가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입장에서 가격도 저는 뭐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충분히 한 4만 원대까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심택도 6만 원 하던 주가가 3년 내내 빠져서 작년에 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 2년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도 아마 적자거나 약간 흑자 전환 정도일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도에 실적이 좀 빠르게 늘 것 같다 해서 요즘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중장기로 보자고 짚어주신 건가 싶네요. 자, 심택 만나봤고요. 이어서 장동욱 파트너는 유니테스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 댓글에서도 지금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30만 원대를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돌려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HBM 3냐, 4냐, 5냐, 6까지 지금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이 이제 하면은 나중에 차세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유니테스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에 HBM4 테스트하는 쪽에 성능 평가에 통과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거나 생산이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유니테스트에서 HBM4가 잘 됐는지 성능이 네. 좋은지 테스트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원전주, 조선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바이오도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중국에 다시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가장 큰 혜택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하이닉스한 하고 관련이 있는 유니테스트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주가상으로 지지 라인은 11,000원,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 목표가 17,000원, 2만 원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했는데 대체거래소 쪽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올라가 있는 상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침부터 많이 오르면은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요. 조정 시전은 분할로 좀 매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 라인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조금 아래로 보면 12,500원, 13,500원 이렇게 분할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이제 그런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29% 상승 후에 밀리면서 주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면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유니테스트도 원래 3만 원대 놀던 회사가 지난해 적자를 내버린 바람에 주가가 많은 밑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이쪽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요. 역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유니테스트는 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조금 체크를 해달라고 우리 장동훈 파트너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